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저는 최근에 12년 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하였는데요. 꼭 이런 사람은 퇴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꼭 퇴사하세요 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널리 이롭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어딘가 하나씩 몸이 고장 나거든요. 물론 1년, 2년 다니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퇴사에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기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론 일단 1년은 다녀봐야 한다. 그리고 3년은 다녀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의 기준으로는 이랬었습니다. 보시면 공황장애랑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7년? 8년 정도 다녔을 때 회사를,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회의실에서 이제 저는 회의를 많이 하는 그런 직군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릴레이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언제부턴가 그 좁은 공간, 그리고 좀 답답하거나 좀 덥다, 날씨가 좀 덥다 하면은 목을 죄어오는, 그리고 죽을 것 같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한 3개월 정도 참다가 병원을 이제 갔었거든요. 그때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퇴사를 하진 않았고 좀 계속 참았어요. 참다가 병원을 가서 이제 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약이 기본적으로 우울증 약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니까 그런 진정제 성분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바로 받았고, 저의 경우는 그렇게 너무 심한 편은 아니라서, 물론 저의 기준으로는 엄청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의 용량 정도를 이제 처방을 해주셨을 때 그거를 먹고 나서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서 정신과 방문을 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계속 또 회사를, 그리고 또 1, 2년을 계속 다녔죠. 그렇게 계속 회사를 다녔고, 공황장애 약은 장복을 해야 돼요.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으로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먹고 또 끊은 다음에 또 그런 환경에 놓이면 또 재발해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회의실, 답답한 회의실, 또는 답답한 대중교통, 또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 네, 이 계속 재발이 하지 않았으면 저는 회사를 그만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물론 뭐 그래도 그만뒀겠지만 계속 재발이 됐고, 또 이런 상황이 회사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상사를 마주친다거나 뭐 상사에게 어떤 프레셔 상황 등에 놓이면 이제 계속 재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심장을 부여잡고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막 1년, 2년 이렇게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되게 심각하게 있었고, 그리고 일자목, 거북목, 허리 아픔, 허리가 일자 허리다, 이런 근골격제 질환이 심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디스크나 이런 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몸 자체도 약간 유연성이 높고 근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 집중하면 한 2시간씩은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서 컴퓨터를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항상 어땠냐면 이렇게 항상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항상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고개를 항상 이렇게 빼요. 고개를 이렇게 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마우스를 짚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빠져 있어요. 이런 걸 저도 모르게 이제 10년을 넘게 지속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이제 심각하다. 자세 거북목이 심각하고, 이 거북목이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 애초에 이제 C자형 커브가 목에 여기에 이제 C자형 커브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C자형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반대 C자, 역C자로 이제 커브가 만들어지는 역C자 형태가 기형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어깨가 이제 롤링 돼가지고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심각했고, 라운드 숄더, 거북목,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방까지 쌓이는 그 상황 아시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속됐다. 그래서 오래 걷거나 이제 오래 뭐 등산을 하거나 하면은 이상하게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어깨가 아팠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정형외과를 가고 뭐 도수 치료를 받고 했지만 사실 약간 그때뿐이었고, 사실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형외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50분 동안 일을 하면 10분 쉬고, 그리고 뭐 40분 집중하면 10분 휴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저 이거를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그럼 집중이나 이제 몰입 안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웃긴데, 집중이나 몰입 안 하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 포모도로라고 있거든요. 그 타이머인데, 이 타이머를 켜놓고 이제 50분 일하거나 뭐 그건 25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쉬고 이러는 건데, 그 타이머를 저는 실제로 뭐 애플워치에도 썼었고 컴퓨터에도 띄워놨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몰입해서 집중하고 또 전화 와서 전화 받고 이러다 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 있는데 휴식해라 이렇게 팝업이 계속 떠도 휴식할 수가 없게 계속 일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노력했던 거는 차라리 이제 커피나 물을 많이 마셔. 텀블러 이런 거에 이제 담아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필수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걸 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막 진짜 막 이만큼씩 막 텀블러 막 되게 큰 거 막 스탠리 텀블러 이런 거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막 600ml씩 담아가지고 막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 근데 어쩔 때는 그것도 참아요. 앉아만 있으면 뭐 방광이 눌려서 그런가? 이 소변을 누고 싶은 욕구가 잘 안 생기고, 일어나야 또 소변을 누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뭐 이제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너무 심각했고, 제가 이거를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랄까, 이런 이 몸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골격계, 특히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사람들이 승모근 긴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럴수록 그 승모근과 이 목 쪽의 긴장도 너무 심해지고, 이쪽에 긴장되니까 이쪽에 튀어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니까 두통이 생깁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요. 저는 특히 이제 편두통 같은 것도 너무 심했어서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쿨타임이 찼다. 스트레스가 100% 찼다. 그럼 편두통이 옵니다. 편두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뭐랄까. 편두통이 정말 심하면 응급실을 가야 되고, 응급실을 갈 힘도 없어요. 그냥 어딘가에 쓰러져 있어야 되고, 뭐, 밖에서 쓰러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화장실 이런데, 회사 화장실 같은데 짱 박혀가지고, 변기에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거기 쭈그려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30분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조금 나아지면 이제 연차를 쓰겠다 하고 뭐 근처에 있는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를 걷던 기억이 제가 한 10년 정도 일하면서 한 3번 정도 있었다. 그렇게 막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두통 약이 있어요. 편두통 전용 이제 두통약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갔던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 상당히 너무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편두통 약을 뭐 한 5개 정도 줄 테니까 이거를 다 먹으면 그때 다시 내원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 이렇게 심각한 편두통이 또 이제 자주 안 왔었지만 다행히도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 질환이 두통 같은 유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전문가의 소견은 아니지만 뭐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은 말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거는 교통사고 나면 회사 안 가도 될 텐데. 다음날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다. 왜냐면 죽으면 되니까. 죽으면 회사 안 가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다 편해질 거다 이런 상당히 틀린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막 계속 들어요. 그냥 출근하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들고 퇴근하는 길에서 제일 크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퇴근하는 길에서 그냥 여기 교통사고 나면 내일 회사 안 와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회사 안 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옳지 않은 생각이죠. 다른 방법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죽으면 다 편해질 것 같다 뭐 이런 틀린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아팠을 때 이런 분들은 꼭 퇴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계속 노예처럼 살 건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제 틀린 생각, 이런 옳지 않은 틀린 생각에 이제 이상하게 지배당하고 또 모든 것을 이제 돈으로만 봐. 시간은 곧 돈. 이게 직장인들의 좀 특징인데 이제 본인들의 하루 일당 이런 걸 알고 뭐 월급을 아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하루 정도 뭐 이틀 연차를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안 써요. 왜냐면 그게 돈이니까 다. 연차를 막 안 써.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돈으로 보는 시각, 이거 아파 죽겠는데 연차 안 쓰는 거 포함해서 뭐 가족과의 시간, 연인과의 어떤 시간이나 뭐 선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놀러 가기 이런 게 사실 다 돈이 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돈으로 시간으로 치환을 하면서 뭘 놀아? 돈 벌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게 저는 뭐 100%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는 약간 뭐 50은 맞고 50은 틀렸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살짝 더 이제 40이 맞고 60 정도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가족, 연인과의 관계도 상당히 어렵다 유지하기가. 하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그건 100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월급을 4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연인과의 이제 기념일이나 뭐 가족의 상당히 중요한
뭐 생일이라든지 아버지 어머니 칠순잔치 뭐 육십잔치 이렇게 일생에 몇 번 없는 이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막 돈을 너무 아껴. 이러면 가족도 인간관계, 관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너무 이제 돈을 너무 아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가족들은 나를 이해를 해주겠지만 뭐 연인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직장인이 오래되면 너무 모든 거를 이제 직장 그 시급, 월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간, 생명력, 관계 이런 것도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한 60%는 아니고 한 40%는 맞는데 100%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틀렸다고는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돈이 없으면 뭐 시간, 생명력, 관계 이런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한 거랑 유사하니까. 근데 뭐 이제 돈이 너무 없는 건 아니면은 이제 관계 유지나 그런 면에서도 이제 돈이 조금 없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기는 하죠. 무대칠시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하지? 그게 설령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더라도. 그리고 되게 뭐 호기심이 가는 것들이 막 생겨요. 예를 들어서 막 20대 때는 그런데 호기심 가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행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배우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30대 되면 또 호기심 자체도 줄어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나 뭐 돈 이런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하지?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하지? 저 배워봤자 똑같아. 배워봤자야. 이런 생각에 빠져버려요. 되게 안 좋죠.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아직 절여져 있어가지고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이런 거에 이제 저도 이제 마인드를 좀 수정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인데 돈이 안 되어도 호기심이 있거나 뭐 배울 점이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서 이제 볼드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봐야 된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나중에 안 생깁니다.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안 생겨요. 특히 30대 중반 넘어가면 생각보다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저 되게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막 주변에서 취미부자라고 그랬었어요. 취미부자. 우리 취미부자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든다. 이러면은 약간 안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 물론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이 회사원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약간 돈 안 되는 거에 좀 의미 부여가 잘 안 돼요. 특히 저는 또 뭐 경영 쪽 그런 직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판매 쪽 직군 쪽이죠. 뭘 많이 이제 수익을 내야 돼. 수익을 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직군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취미? 성과가 안 나잖아. 성과가 안 나는 것. 이익이 뭐 안 나는 것. 이런 거를 막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물론 이거도 완전히 틀렸냐? 완전히 틀리진 않았겠지만 거의 틀렸다.
거의 틀린 생각입니다.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의미가 많이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오만한 생각까지 했었냐면, 와, 저 사람들은 왜 저걸 하지? 돈 못 벌잖아. 돈 못 버는데 왜 하지? 이 논리의 구조. 돈을 못 버는데 왜 하지? 이 논리 구조에 빠져버려요. 돈이 못 버는데 왜 하지? 막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뭘 막 배운대요. 뭐 그래서 친구한테 그거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야 그거 돈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해? 야 그거 말고 차라리 요거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되게 오만한 생각이죠. 돈을 못 버는데 왜 하냐고 호기심이 생기고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그 약간 절여져가지고 돈 못 버는데 왜 하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조금 탈피가 어렵긴 한데, 물론 이 말이 이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정신이 좀 피폐해진다. 이 피폐해지는 걸 막기 위해 돈이 안 되더라도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행복이나 뭐 호기심을, 배우는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의 고착화, 그리고 또 이제 행동 방식도 고착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스트레스 막 가족한테 풀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막 제가 이제 출근을 일찍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10시에는 자야 돼요. 10시에는 왜 누워야 11시에는 잠드니까. 근데 막 거실에서 엄마 아빠 막 걸어다니고 막 TV 보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민하니까 막 방문칸 열고 빨리 자야 돼. 좀 조용히 해요. 이런다니까요. 진짜 개쓰레기죠. 개쓰레기 짓을 막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짜증이 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 회사 다니면서 짜증이 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짜증이 막 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초기가 지나고 이제 중기부터 시작되는 거는 회사 집만 반복합니다. 회사 집만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뭐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히 이제 어떤 에너지가 너무 소진이 되니까 퇴근하고 나서 사람 만나거나 이런 것도 20대 때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30대 넘어가면 거의 웬만해서는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었는데 퇴근 후에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금요일에는 가끔 만나지만, 근데 나중에는 금요일도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금요일도 지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말에는 잠만 자거나 누워만 있죠. 막 주말에 그 만보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걸음수 막 100보 막 이래요. 누워만 있고 잠만 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잘 만나지 않게 돼요. 나의 이 사회성, 소통 능력이 이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만으로도 이제 상당히 앵꼬가 났다. 주말에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 평일에도 새로운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다. 당연히 이제 관계가 축소되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뭐 새로운 관계도 생기는데 계속 편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잘 만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뭐 편한 사람도 이제 잘 안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축소된다. 만약에 이제 솔로시거나 그런 소개팅을 빨리 뭐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잘 안 하게 돼요.
뭐 남자친구, 여친 이런 사람들 만들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진짜 빨리 만나야 돼요. 20대 후반 이럴 때 만나는 걸 하지만 뭐 꼭 이런 건 정답은 아니고 언제든지 나의 짝은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아무튼 행동 양식도 이렇게 고착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무나 회사 생활 관련돼서입니다. 사실 이거는 유튜브에도 얘기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전문적인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제가 느꼈던 점 중에서 배울 점이 더 이상 하나도 없어. 물론 회사에서는 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교육을 막 떠먹여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스스로 막 배우려고 찾아봐도 막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 이상 배울 점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 저는 당연히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더 이런 게 이제 심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할 정도로 타성에 이제 젖어버리죠. 타성에 젖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배울 점이 더 이상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어차피 사고, 우리 회사에서는 어차피 우리 대표님은 이런 사람이고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날 텐데 굳이 왜 새로운 시도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새로운 시도를? 그래서 이게 뭐 경력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시간만 흐르고 나의 성과를 내가 뭐 예를 들어 작년 1년 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냐, 성과를 뭐 5개 정도 추려라, 3개 정도 추려라 했을 때 성과가 없어.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안 했었고 그냥 루틴한 그런 성과들만 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기술서에도 쓸만한 경력이 막 없어져 버려요. 경력 기술서에 쓸만한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면접이나 다른 회사의 입장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봤을 때 그 적용 가능한 나의 스킬이나 뭐 나의 능력, 성과, 적용 가능한 그런 나의 성과 같은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게 없어. 성과가 있지만 뭐 다른 회사나 면접에서 이제 막 썰을 풀만한 그런 게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땐 저는 이제 배울 점이 없고 타성에 젖은 의사결정만 계속하면은 이런 게 절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답정너 상사,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팀장은 안 그럴 거야. 우리 팀장은 당연히 이렇게 의사결정할 거야. 우리 대표? 우리 회사는 보수적이라 그런 의사결정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막 새로운 시도를 애초에 올리지도 않아요. 예전에 막 기획서 막 써요. 막 기획서를 막 써. 막 급진적인 내용을 넣어. 물론 급진적이라는 게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 근데 당연히 안 될 걸 알고, 그리고 그걸 설득시키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근거를 막 찾아야 되고 누가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내가 기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에너지가 100% 들어가요. 100%, 1000%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굳이? 이거 안 해도 월급 받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답정너 상사의 비위만 맞추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못해서 그만둔 것도 있는데 그냥 어르신들 가려운 데만 긁어주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기획. 예.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짜증나죠. 나는 뭐 A를 하고 싶고 B도 해보고 싶고 C도 해보고 싶고, 물론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 당연히 뭐 나의 개인적인 그런 뭐
즐거움을 충족하고자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KPI가 있고 나의 목표가 있어요. 뭐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 뭐 얼마를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이제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데 좀 더 나의 아이디어나 나의 기획을 녹여가지고 그런 기획을 했을 때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통과가 안 돼. 뭐 통과 몇 개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좋은 성과가 났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통과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돼. 이거는 뭐 저의 잘못도 있는데 그래서일까? 회사 사람들이랑 살짝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 회의적인 태도로 사람이 바뀌어요. 굳이? 왜?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왜 해야 돼요? 알잖아요. 우리 회사 안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상한 방어적인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와,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사실 나 스스로한테도 안 좋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게 그 회사를 오래 다니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너무 힘들고 막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도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동료라든지 좀 의지할 만한 동료가 있다면 오래 다닐 수 있어요. 나를 좀 믿어준다거나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제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뭐 모두를 왕따시키고 나 혼자 살아남겠다? 이거 완전 불가능. 망가져요. 정신과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개 쓰레기라도 나를 좀 믿어주거나 인간적인 그런 좋은 사람의 존재가 뭐 우리 팀에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좀 가까운 팀에 있던지 하면은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 그러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인간도 사람이고 회사도 그냥 사회 관계에서 생겨난 그런 조직이 하나고 이런 식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내가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할 이유 같은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퇴사를 12년 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꼭 이런 사람을 퇴사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여기에 좀 해당이 되시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참지 말고 제가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솔루션. 제가 나열한 이런 결과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참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좀 극단적인 결과잖아요. 저는 이걸 10년, 물론 이제 초창기 뭐 3년, 뭐 4년 이런 데까지는 괜찮았겠죠. 근데 막 7, 8년 이후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시고 또 참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관찰을 잘 합시다. 왜냐면 저도 뭐 몸이 이렇게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거나 이런 거를 그냥 뭐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낫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약간 못 챙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관찰이라는 것은 이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뭐 여기 맨 처음에 있었나? 교통사고 나면 뭐 회사 안 가도 될 텐데 이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은 스스로에게 관심이나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나를 사랑했었다면 저런 생각을 과연 했을까? 나를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스스로도 생각한 거죠. 나를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스스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직이나 퇴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입사한 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누적됐다고 해야 되나? 보통 이직이 이제 3년 차, 뭐 5년 차 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경력을 어느 정도 쌓으면 이직의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저는 근데 하던 일에 좀 몰입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 이제 큰 문제가 처음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직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정말 많이 후회가 된 부분은 그냥 그때 이직할 걸. 껄무새. 그때 이직할 걸.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퇴직할 걸. 이 껄무새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퇴직을 진짜 십몇 년 만에 해본 거잖아요. 퇴직을 해보니까 퇴직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자기가 경력을 잘 쌓았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아놨고 그러면은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았을 거고 돈도 좀 모아놨을 거고 그러면 당장 막 그렇게 두렵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경력이 정말 하찮고 돈도 막 너무 욜로로 다 써버렸고 이러면 퇴직은 아마 두려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직도 저도 되게 제일 두려웠던 게 이직하면 새로운 사람들이랑 또 친해져야 된다. 이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져야 근데 회사에서 친해질 것까지는 없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 적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그런 업무 환경에 내가 이제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경력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5년차 경력직이다 10년차 경력직이다 그러면 그런 다른 이직한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게 좀 저는 사실 좀 두려웠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너무 이제 10년, 뭐 20년 차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직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도 클 것 같고 그런 대부분 막 팀장 이런 거 포지션이 열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뭐 3년 차, 5년 차 이런 분들은 이직 적극 추천. 그래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사실 뭐 지금보다 더 뭐가 힘들어지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이 시궁창인데 현실이 이제 시궁창인데 더 나아질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자유롭게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제안을 저는 하고 싶고 모든 분들 응원하고 저 스스로도 지금 퇴직하고 적응 중에 있는데 저 스스로에게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아직 이런 고착화된 이런 사고나 이런 고착화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없애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잘 스스로가 이제 상해가는지 그걸 꼭 잘 관찰을 하셔서 나중에 막 진짜 공황장애 이런 거 걸리면 잘 낫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걸리기 전까지는, 그런 걸 걸리기 전에 그만두시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뭐 계약직으로도 1년, 2년 계속 일을 하고 차라리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질 정도면 뭐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전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